안녕하세요. 양재희. 유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코로나 시대 하면은 뭐니 해도 면역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면역 하면은 단백질 아닐까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애들이 또 워낙 육류를 좋아하고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주위에 얘기 들어보니까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식물성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면역하면 아무래도 단백질을 생각하는 건 맞고요. 또 외식으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또 왠지 고기를 또 어때요? 먹으면 뿌듯한 포만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고기를 갖다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네. 많이 고기를 또 먹었고요. 근데 건강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동물성 단백질은 그 고기는 일단 산성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비타민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단백질을 갖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태워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찌꺼기들이 되게 많이 남아요. 남는데 우리 먹는 거다 100이면 40% 정도는 남는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그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찌꺼기들이 콩 단백질을 먹게 되면 몸속에 호모시스테인 그거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알칼리성일 때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세포를 또 활발히 움직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먹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고기 속에는 뭐가 있나요? 단백질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포화지방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대사 과정에서 찌꺼기를 갖다 어떻든 간에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태우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의 지방을 분해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물보다 사람의 그 신체 온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는다고는 하지만 그 고기 속에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또 무엇을 먹고 살게 되나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소나 돼지를 방목해서 풀을 먹고 자라게 할 수 있고요. 자라게 하고요. 그런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어때 방부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막 먹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전염병이 도는 거 옛날에 돼지파동막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 전염병에 걸리지 말라고 각종 또 약물을 갖다 넣게 되고요. 또 어때요? 고기의 양을 늘리려고 성장 촉진제를 또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정말 살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또 그것도 모르고 알지만 또 맛있게 먹고 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 몸에 산성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단백질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단 뭔지 아세요? GMO 유전자 조작이 아닌 콩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이 된 것에 콩 단백질을 먹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의 그 DNA를 변이를 시켜요. 유발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유발시켜서 여러 가지 어떤 질환이 또 생겨지는 네.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의 DNA를 사실은 변이를 시키고 요즘에는 알 수 없는 병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의 생활 속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래도 안전한 제품을 잘 초이스해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사실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 큰 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산성 체질은 이꼴 암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많고 요즘 추워서 또 더 그렇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 그럼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단백질 하면 혹시 6대 영양소에 들어가요? 맞죠. 근데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단백질은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래요. 맞아요. 음. 사람들이요. 저기 단백질하면 근육을 갖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 역할에 대해서 그럼 제가 잠깐 얘기를 해 볼게요. 근데 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사실은 물은 우리 몸에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80%를 차지하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70%를 갖다가 차지한다고 하지만요. 단백질은요. 그 다음으로 15에서 20%를 갖다가 우리 몸에서 차지한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물 다음에는 정말 단백질이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좀 나눠 볼게요. 첫 네. 번째로는 뭐냐면 에너지 대사와 면역력 강화를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자동차가 어때요? 아무리 좋은 벤츠라 하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죠. 앞 멈추죠. 단 한 발자국도 못 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기름을 어떤 연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차의 어떤 수명이 그렇죠. 좌지우지하죠. 네 좌지우지 네 네네네. 길어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짧아지기도 하죠. 하죠.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몸도 영양소가 없다면 음. 사실은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력이 없는 사람은 오래된 배터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잠을 왜 충분히 자도요, 네. 개운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음. 것도 뭐냐면 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 먹는 것은 왜 내 다른 사람보다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이를 먹으면서 살이 찌지? 이런 것도 음. 느끼시잖아요. 그거는요, 충분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충분한 근육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이살이라고도 합니다. 어. 먹어서 찌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pH 농도를 조절해요. 음.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은 알칼리성일 때 면역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게 돼서 어때요? 항상성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식사는 어떤가요? 음.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고기를 먹었죠. 아침도 고기를. 네, 맞아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때요? 인스턴트 같은 거. 왜 바쁘다 보니까 또 병원에 다니고 하니까 바쁘다 보니까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또 먹죠. 우리가 네. 어때요? 가공식품 먹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산성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우리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건강 공부를 하고 유기농 천연 원료들 제품을 갖다 먹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 중간중간 먹게 되는데 네, 사실은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먹고 난 후에라도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된장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 된장찌개도 저는요, 이 식물성 단백질 넣어요. 가루로 됐거든요. 단백질은 물에 녹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리고 전요, 빵 같은 거,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도 단백질 갖다 뿌려서 먹거든요. 파우더랑 같이. 네, 우리가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산성화된 우리 몸을 단백질이 알칼리성으로 환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고로 뭐냐면 체액의 연기성을 균형을 갖다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그 환원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은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환원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드릴게요. 꼭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양소를 운반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아. 우리가 효소와 호르몬을 만들어서 항체를 구성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사람들 병원에 가면 알부민 주사 같은 거 많이 맞고 그렇잖아요. 많이 영양 그죠. 성분을 그게 필요한 어떤 근육, 결합 조직에 보내고요. 근육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포도당과 지질 합성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피부에 또 관련되는 게 뭐가 있어요? 탄력이 관계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네. 피부와 그 탄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음.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네 번째는 또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정자 수치를 상승을 시킨다. 왠지 말이 그렇지만요. 정말 그래요. 혹시 아세요? 옛날에 어때요? 옛날에는 개고기에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개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도 아마도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또 성장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왜 어린 아이들도 개고기를 갖다 가족에서 많이 먹은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요. 그다음에 치매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23층에 사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정말 연세도 73세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치매에 걸리셔갖고 물건을 마구마구 던져갖고요. 차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카센터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위험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면역 질환으로 감기, 만성 피로, 그다음에 대상포진, 알레르기, 아토피, 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때요? 다 면역 질환이죠. 그쵸. 네. 그다음에 또 당뇨,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와 같이 단백질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안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꼭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 질문 있으시다 그러셨는데. 아니, 근데 충분히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어머, 듣고 나니까 제가 저 근육이 없어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자도 피곤하고, 저 고혈압으로 지금 약도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알다시피 요양병원 있는데 요즘 치매 환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대상포진이 또 그렇게 늘고 있는데, 이게 다 단백질 부족이라니, 세상에. 제가 이제 필요해서 먹었지만, 너무 정확하게 이런 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잘 먹게 되는 것 아, 같아요. 네. 여러분, 단백질 섭취할 때 이 재밌는 근육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12월이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몰려요. 건강검진 한다고 저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유보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위내시경을 하면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는데, 이제 그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서 처방전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이 갤포스, 그다음에 항생제, 비타민 C, 뭐 이제 재성님이 유느님이 선전하는 그거, 그리고 소화제 이걸 약을 조제해서 갖고 왔다고 하면서, 이거 약 말고 이분이 좀 의식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한번 물어봐서 그랬는데, 어떤 걸 좀 권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렇구나. 사실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 헬리코박터균은 12장가 위에서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위염 어떤 소견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처방을 받으셨는데, 사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서 그 상처가 나지 않게끔 하면 되는데, 네. 근데 그래서 아마도 델포스라든가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비타민C 이런 걸 갖다가, 네. 소화제는 또 왜 넣는 줄 아세요? 이와 같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소화제를 넣은 음.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어떤 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냥 천연 원료의 아세로라 C와 우리 프로틴 단백질과 유산균을 권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위 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위 벽을 보여주면 어때요?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서생할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의 번식을 줄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안 하시게 되면 네. 사실은 위염증이라든가 만성위염, 그 다음에 위암까지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또 왜 유산균을 드시게끔 하냐면, 유산균 어때요? 단백질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때요? 아까 단백질이 위 점막을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얘가 어때요? 흡수가 되면서 단백질을 갖다 위에다가 잘. 뿌려놓게 되면서 유산균이 장까지 내려가겠죠. 네네. 그래서 또 유산균을 드시라고 하는 거고, 비타민C는 강산성, 우리 위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 속에는 또 헬리코박터균이 서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네. 이왕이면 천연으로 드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천연 원료의 제품.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세로아씨를 갖다 2시간 간격으로 드시고 단백질과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이 됐나요? 예,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전 이제 아시다시피 현직 간호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그런 단백질이 부족해서 정말 위암 환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헬리코박터균까지는 아마
할 수 있는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위암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 줄어든 것도 이런 단백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말씀, 좋은 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요즘에 아침 방송이라든가 뭐 이렇게 매체에서 그렇게 집콕이 있어서 사람들이 운동 안 하고 근육량이 손실이 되는 건지 너무 요즘에 그 근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송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아메이는 단백질이 이제 파이도 프로틴도 있지만 요즘에 또 트렌드는 맛도 좋고 먹기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단백질 제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죠. 양질의 단백질 너무너무 음.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골고루 한 가지만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사실 요즘에 그 대세가 그거예요. 저도요, 요번에 근육량을 높이면서 체지방을 빼고 다이어트를 갖다가 9.5, 그러니까 10kg를 갖다가 뺐거든요, 체지방을. 근데 네. 중요한 건 정말 근육량이더라고요. 음. 그 양질의 단백질이 너무 많은데, 단백질로는 제가 그 세계 1인 제품 프로틴 단백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간편하게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단백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과자를 좋아하시면 단백질 또 과자가 있어요. 그리고 음. 초코를 또 좋아하신다면 네. 초코로볼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 한번 또 엑세스 아미노라고 또 있거든요. 그거 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사진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유트리 프로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틴 하면 뭐예요? 으뜸. 으뜸. 네, 1 1위. 위잖아요. 예. 예. 세계에서 가장 단백질로는 1 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물성 단백질 하면 대두잖아요. 그리고 대두죠. 대두와 밀, 완두콩을 원료로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된 안전한 식품으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의 불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100% 식물성 양질의 단백질인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또 먹어줘야 되고요. 11가지 그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요. 근데 이게 안전해야지만 이 중에서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도요. 어느 것 하나 빠지게 되면요. 흡수율이 낮아져요. 어. 네, 그래서 정말 이 양 드시는 거 100% 숙미성 양질의 단백질, 프로틴 단백질을 갖다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걸 뭐 가루로 돼 통으로 돼 갖고 먹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 하루 탄탄 영양 든든 맛있는 프로틴. 이것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한 팩으로 14g의 단백질을 충전이 되고요. 갖고 다니면서 드링크로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떤 단백질의 양을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밀당, 금안, 가꾼, 프로틴 쿠키가 있어요. 음. 과자가 생각날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죠. 특히 운전할 때. 네, 그래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치즈맛 쿠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차에 놓고 어때 길이 밀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때 어때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 짱입니다. 어.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달콤 단백 초콜릿 맛 프로틴 볼이 있어요. 이거는 왠지 당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쌉쌀한 맛과 그 쌉쌀한 달달한 맛도 있지만 쌉쌀한 맛이 있거든요. 이 맛이 믹스된 것 같은 먹기 좋은 프로틴 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엑스 에센셜 아미노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정말 좋은 게 근육이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갖다 원한다면요. 이게 또 어때요? 지방 분해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원하죠. 이럴 때요. 10종의 아미노산과 프로틴 단백질과 함께 식사를 갖다가 드시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아서 제가 요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니 너무 먹기도 좋고 편리하기도 하고 거기다 맛까지도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단백질 제품이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또 마지막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큼 좀 먹어야 될까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이 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50kg이면 단백질 섭취량은 50g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추위와 더위를 갖다 되게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보니까 되게 추위하고 더위를 많이 타신 것 같은데 어쩌면 단백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요. 그 뼈와 골수 모든 세포들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정말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어떤 그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안전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이 시간에 너무 단백질에 대해서 좋은 정보 많이 주신 우리 양재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